어이험 우야흠 우야흠 흠.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그 말씀드린 그 합의 관계, 그러니까 세상은 좋아서 서로 뭉치고 또 싫어서 또 흩어지는 그 이합집산의 그 행동들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저번 시간에는 서로 모여서 하나가 되는 그 합의, 청강과 지지에 대한 그 합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서로 충돌해서 서로 부딪혀서 이제 헤어지고 또 새로 또 만남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충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딪힌다는 것인데, 꼭 부딪히는 것만이 나쁜 것이냐, 아니면 또 부딪히는 게 좋은 것이냐를 놓고 본다면은, 그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일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부딪히는 일상의 생활을 천간의 그 갑을병정과 지지의 자축인묘, 이 말하자면 어쩌면 이 부호에다 담아서 이럴 때는 이렇다, 이럴 때는 이렇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정리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꼭 뭐 충돌됐다고 해서 부딪혔다고 해서 뭐 참 나쁘다든가 뭐 좋다든가 이런 선입견은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충돌이 되어야만 또 새로운 것이 또 거기서 또 나오죠.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모순의 원리라고 합니다. 모순. 이제 모순이란 말은 그 창과 방패, 즉 창은 창대로 내가 세상에 어느 것이든 다 뚫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또 장담을 하고, 방패는 방패대로 난 세상에 어떤 물건이 나에게 부딪혀더라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모순이 그 창과 방패가 어느 지점에서 부딪혔을 때에 과연 뚫리느냐 안 뚫리느냐, 그런 관계가 바로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창과 방패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뭐 어느 것이 좋다,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 이렇게 구분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천간의 그 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어렵게 얘기하는 것보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이렇게 열자를 써놓고, 갑의 밑에다 경, 을의 밑에다 신, 경신 임계 갑을 병정 무기, 이걸 이렇게 써놓으면 위아래 글자가 서로 충에 해당한다. 충에 해당한다. 이 천간의 충인데, 그래서 이제 갑경충, 을신충, 뭐 병임, 정계, 무갑, 기을, 경병, 신정, 임무, 계기가 천간의 이제 충에 속한다라고 이제 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만 충돌이 있느냐? 아니죠. 그것은 또 그 땅에서도 또 충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의 그 충돌을 보면 12마리의 동물을 쭉 적습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밑에 오를 쓰고 또 그 순서대로 또 나가보면 오미, 신유, 술, 해,
자축, 육묘, 진, 사가 되겠죠. 근데 자는 그 우리가 이제 방향이 정북방이고 오는 정남방입니다. 남쪽 방향이라는 얘기죠. 묘는 동쪽인데 유는 서쪽 방향입니다. 그렇게 해서 좌오묘유가 서로 이 땅에서 방향성에 의해서 이제 그 오행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좌오묘유 중심으로 이제 자와 오는 충, 예. 묘와 유는 충 이렇게. 그럼 유와 묘도 충이 되겠죠. 오와 자도 충이 되겠고.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천간이나 지지에서의 충돌을 우리가 이제 참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그러면 자에도 5마리 이 종류의 말하자면 이제 종류가 있죠. 5마리가. 자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갑자, 그다음 병자, 무자, 경자, 임자가 있듯이 이 쥐들을 이루고 있는 이 세상, 갑자는 이제 어린 소년의 쥐지요. 그다음에 병자는 암놈이나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노처녀 같은 그런 쥐지요. 그다음에 이제 무자는 이제 순놈이면서 힘센 어른을 나타내죠. 그다음에 이제 경자는 이제 나이 먹어서 권력을 쥐고 남에게 힘을 휘두르는 그런 힘 있는 쥐를 말하죠. 그다음에 임자는 나이 먹은 아주머니의 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쥐들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같은 충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임자와 갑오가 만났을 때 충은 충이나 어떤 충이 되겠느냐, 이거를 우리가 다 또 세세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이거 좀 계산하고 얘기할 때는 복잡해지지만 앞으로 암수육자법을 풀어나가고 얘기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관계가 있는 거죠. 즉 내가 어린 사람이 어른을 만나가느냐, 예. 또 어른이 어른을 만나서 또 때가 있느냐, 다 달라지죠. 또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뭐 여자가 남자를 만날 때,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충돌이라도 충의 결과물이 또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참 내가 많은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다들 겁을 내고 이거 뭐 나는 싸움하기 싫어. 나는 뭐 원래 뭐고 싸움 같은 건 안 해봤어.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충의 작용과 합의 작용을 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이 충과 관련된 어떤 얘기를 좀 내가 한마디 해드리고자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아시는 지인분이 뭐 이제 작가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참 시내 한복판 유명한 데서 작품 발표를 하신다고 해서 이제 초청장이 왔어요. 초청장이. 그래서 이제 초청장을 받을 때는 한 20일 정도 시간이 있어서 그 안에 참 갈까 말까 이제 저렇게 이제 참 망설였는데, 막상 그날이 닥치고 보니까 그래도 참 나도 바람 쐴 겸 또 그분의 자리도 내가 가서 좀 확인하고 빛내줄 겸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둘러서 이제 그날 일을 일로 이제 보러 이제 시내를 참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 한번 이용하고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면 편한 노정이라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타고 가는데, 내 앞자리에 계시던 그 중년 여성분이 내가 가서 한참 이렇게 잠깐 서 있으니까 일어나면서 저에게 자리를 양보를 하대요. 스님 여기 앉아가세요. 아니 아직 제가 건강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제가 저 스님이 앞에 제가 제 앞에 서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불편해서 못 앉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꼭 앉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도 여러 번 권하고 또 주위 사람 눈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아이 그러면 참 호의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이제 앉아서 이제 그분의 그가 이제 고마움의 말을 몇 마디 나누고 이제 저도 이제 자리를 앉아서 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분은 한번 두 정거장 가니까 이제 내리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떠나시는데, 기차가 이제 참 달리는 소리가 다다닥 다다다닥 다다다닥 다다닥 이런 소리가 이제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가 참 어찌 보면 참 오랜만에 듣는 소리고 해서 참 이제 참 그 소리에 잠깐 좀 이제 정신을 좀 놨던 그런 순간이 지나고 조금 있으니까 아주 정신없이 막 사람들이 타고 내리면서 어찌 보면 우리말로 돛대기 시장이라는 말 있죠. 후다닥 후다닥 빨리빨리 하는 그런 어떤 우리는 같이 막 그냥 사람들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면서 이제 막 타고 내리는 그런 과정이 이제 되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환승역이더라고요. 열차와 열차가 교차하는 지점에 환승역이었는데 하여간 그 환승역을 지나고 이제 이렇게 열차가 출발해서 이렇게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문 옆에 이쪽에 이렇게 50대 신사가 서 계셨는데 앞에 있는 젊은 청년에게 그러더라고요. 아, 이 어른에게 좀, 응? 입구에 말하자면 출입구 입구에 앉아 계시는 한 70대, 80대 노인이 그냥 거기 앉아 계시는데 보기 안쓰러우는지 젊은이한테 좀 자리 좀 양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 번 권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젊은이가 하는 소리가 참, 아니, 내가 왜요? 그러면서 50대 노인의 말을 참 거부를 하고, 그러니까 50대 신사분도 대뜸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놈아, 너는, 응? 너도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난 놈일 텐데,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바닥에 앉아 가시는데, 응? 네가 그걸 눈으로 보면 되겠느냐? 그래서 좀 양보를 하라고 한 것인데, 그렇게 말에 좀 우리말로 싸가지 없는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 청년이 그래요. 아저씨, 나한테 반말하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참. 옆에서 내가 듣고 있던 내가 이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거는 그 청년은 주위에 있던 이런저런 시선에 대해서 이제 아랑곳하지도 않고, 나몰라라 하고 그냥 그에 있어서 내가 가만히 있다 자리를 일어나서 노인을 모시고 와서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스님이 또 앉아 가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는다고 하시면 참 미안해 하시면서 그 자리를 앉으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고맙다는 말은 내가 어른께 드려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정작 이게 서 있는 내가 이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리를 양보했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는 이제 또 내가 가야 될 역에서 이제 내려서 참 발표회 자리에 가서 그분도 지인도 만나보고 일을 하고, 그러면서 어디 한 곳에 들릴 때가 있어서 저도 이제 그 자리를 나와서 이제 버스 타는 곳으로 가서 이제 줄 서서 이렇게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 이제 버스가 이제 이렇게 와서
그때 한 열대 명이 쭉 이렇게 옆으로 줄서 있던 걸로 보는데, 하여간 뭐 그 노선이 좀 뭐 사람을 많이 타는 노선이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면 손님을 비우고 회차하는 그런 구간이었는지 모르나, 자기가 손님들이 쭉 서 있었는데, 앞에 한 서너 명이 이렇게 자리에 올라가고서는, 아니, 줄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보죠. 그 앞을. 봤더니, 젊은 여인이, 글쎄, 한 서너 살? 네다섯 살? 이런 어린아이에게 등을 밀다시피 하면서 올라가만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계신 그 아저씨분이, 아주머니 좀 빨리 좀 탑시다. 응? 아이를 안고 올라가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만 찾고 있습니까? 애가 올라가겠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돌아서서 하는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아니, 아저씨, 지금 내가 이 아이한테 조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말하고 어처구니 없단 말을 하죠. 참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그래도 여자가 계속 자기 그 아들한테 올라가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참그 운전하시는 버스 기사님이 한쪽으로 이렇게 이제 참 옆으로 이렇게 몸 돌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주머니가 조교육도 좋은데 뒤에 손님들 또 생각하시고 이 차도 좀 배차 시간이 있으니 조금 아이를 좀 안아서 좀 올려두세요. 이렇게 참 얘기를 하는데 참 그 운전기사님도 참 점잖으신 분이죠. 그래서인가는 몰라도 이 여자분이 그 자기 아이를 이제 들어 올려서 이제 타면서 이제 참 우리가 이제 버스를 다 함께 올라가 타고 이제 오게 됐는데 참 그래요. 네, 그 어머니 되시는 그 아주머니가 자기 자식의 그 어떤 그 교육을 시킨다는 핑계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배운 대로 주입식 교육만 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참 그날 내가 시내를 좀 둘러보고 여기저기 좀 한두 군데 더 다녀보니까 정말 외형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많이 모양이 이뻐지고 멋있어졌습니다. 세련해졌어요. 예. 그리고 뭐 곳곳에 우리 한국 사람이면서도 한국의 거리를 외국의 영어가 아니면 과연 그것이 무엇 하는 것인지 저는 모르는 그런 간판들이 막 그냥 줄배져 있고 참 외형은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였으나 참 우리들이 살던 그 정 아니면 예의 여유 있는 생활 행동 뭐 참 어찌 보면 도덕적 관점이 너무나 망실되어 버린 것을 새삼 참 느끼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참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자축인묘의 그 충돌을 까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또 이 방합이라고 있습니다. 방합이란 그 사계절을 묶어서 말씀드리는 합인데 인묘진 동쪽이죠. 사오미 남쪽, 신유술 서쪽, 해화축 북쪽을 말하는 이 방합이 있습니다. 이 합도 속하는 아까 내가 참 그 말을 빼놓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이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 지지의 중심은 동서남북에 묶여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의 중심으로 해서 그 기운이
뻗쳐 있는 것을 이 방암에서도 알 수가 있죠. 인묘지는 동쪽의 기운, 사오미는 남쪽, 신유술은 서쪽, 해자축은 북쪽에 속하는데, 이것이 좀 계절로 말하자면 인묘지는 뭐 봄, 사오미 기운은 여름, 뭐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에 해당한다. 그 얘기죠.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하고 또 다음